이게 이제 그 개별적인 사안과 기관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법원 전체에 대한 질문이어서 일단 대표로 우리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최근에 이제 이른바 사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법 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이제 경찰 조사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 내부에 이 법관들의 인식은 어떤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뭐 이게 뭐 조사를 뭐 체계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세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흐름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법집행권 남용이 실제로 있었다. 그 과거에 예전처럼 뭐 권력의 신현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치 권력과 이제 좀 부적절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또 누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른바 촛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이 정치적 배경 때문에 법원에 대한 어떤 정치적 봉쇄로 펼쳐진 사건이다. 이런 시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1번, 2번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2번이 아닌 판단일 수도 있는데 이건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과잉 수사를 한 거다. 실제 문제가 없진 않았으나 문제를 확대하고 과장해서 과잉 수사를 한 거다. 이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뭐 우리 고등법원장님 개인 의견을 여쭤보면은 뭐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실 테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법관들 내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좀 더 흐름이 강합니까? 뭐 제가 뭐 그걸 어떻게 좀 전체 의견을 들어본 바도 없고요. 네. 뭐 이런 세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게 더 우세한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사태, 뭐 사업행정권 남용 사태가 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분명 법원이 어떤 사업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지금 그게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뭐 재판은 다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진행 내가 보기엔 이런 건 이제 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사회적인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중요해요. 교훈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당이니까 이게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런 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하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사실관계에서 앞뒤 배경이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이 문재인 정부가 법원을 상대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 내에서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실제로 사법집행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뭔지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과잉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배경과 의도의 과잉과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개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확대되거나 과장되거나 하는 이런 점들이 뭐가 있는지 이게 우리가 이 사건 전체를 종합할 때 나중에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무죄 판단대로 하더라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서 좀 이어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검찰이 뭐 예를 들어서 피고인한테 돈을 받았다, 술을 접대했다, 또는 정치적으로 일방을 뭐 불리하게 조사한다 이런 식의 폭로가 이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한명숙 총리 또는 서울종합예술학교 관련된 정치인들 입법로비 사건 그 당사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유죄무죄가 이제 뭐 번복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이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수처까지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좀 법원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헌법질서에서 검찰이 통제받는 1차 기관은 법원이에요. 만약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검찰이 영장 청구가 정말 검찰의 그런 법적 임무를 다했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 예를 들면 서울종합예술학교 사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7월 9일 날 영장 청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말일이 사실은 이 CCTV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관 기간이. 그러면 사실은 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걸러지거나 꼼꼼하게 적법 절차가 준수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나는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장 청구가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 98% 아닙니까? 발부일이? 영장 자판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로 저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게 만든 헌법적인 의미는 검사가 사건의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아니고, 수사관은 수사 필요성 때문에 요청을 하겠지만 검사는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법적으로 들여다봐라. 그래서 검사라는 법조인한테 영장 청구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장 재판을 법관에게 맡긴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수사상의 필요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판단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 준 건데, 이 영장 청구 과정도 실제로 판사님들이 얼마나 검사님들한테 이 사법 통제를 하고 있느냐, 사법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이 부여한 관계예요. 1분만.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서로 간의 역할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점이 과연 우리 법원이 그걸 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 한명숙 총리 건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입법 노비 사건도 그렇고, 이 당사자들의 진술을 다 뒤집습니다. 법원 가서. 근데 그래도 이게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냥 자백이 증거인데, 그래도 검찰 얘기를 존중해서 다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수사하는 검사가 객관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기본적인 수사의 문제점인데, 이거를 판사님들이 봐주셔야 돼요, 법관들이. 원래 검사가 객관 의무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수사관으로서 지금 검사가 수사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객관 의무를 이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검사가 못한 객관 의무를 좀 법관들이 더 엄격하게 봐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법관들이 이 검찰개혁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의무를 좀 법원에서 좀 철저하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수사 절차에서 법원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다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무겁게 봐야 됩니다. 수사 절차가 인권 침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적법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되고, 그걸 통제하는 건 사법기관입니다. 영장 재판에 있어서 엄정하게 법 취지대로 집행될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